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답사 영상이 아니라 큐시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큐시트는 일명 타임 테이블을 하고요.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목표했던 시간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거리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적어서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좀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든 큐시트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달릴 때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씩 자기가 보정해서 표를 만들어서 프레임에 붙여서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사의 서울방에서 힐클라임 정모를 평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난이도는 그란폰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란폰도를 한 번씩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마다 실제 대회가 진행되는 곳을 혼자서 답사합니다. 물론 문경 세제 그란폰도도 제가 혼자서 답사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혼자 달릴 때는 대회 때와 달리 페이스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를 감안하시고 듣고 큐시트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란폰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부분들은 거의 평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대회와 달리 평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지가 많은데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드리프팅 다른 분들하고 그룹 라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그래서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달리는 것이 좋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언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커다란 언덕이 있고요. 의외로 이 끝부분에 낙타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낙타등이 없습니다. 거의 그 계곡이나 호수 등을 따라가다 보면 낙타등이 필수인데 낙타등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 끝부분에서 자전거 길을 타는데요. 상당히 지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콤 구간을 보면은 메디오 폰드의 경우는 이화령이 콤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란폰도의 경우에는 여우목이 콤 구간이 되는데요. 이 구간도 가파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달리면 평지보다 약간 높은 언덕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우목 같은 경우는 평균 6% 정도도 안 될 듯 한데요. 중간에 103km가 정상인데요. 100km 정도 전후에 한 500m 정도가 깔딱이 있습니다. 2% 정도 전후의 언덕이 2%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큐시트 작성에서 꼭 필요한 제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2km였고요. 시간은 6시간 3분 정도가 라이딩 시간이 되고요. 총 소요 시간은 6시간 48분인데요. 꽤 많은 시간, 40분 넘는 시간이 쉬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 경우는 대회 때는 쉬는 시간이 10분 정도 이내입니다. 10분 정도 이내인데 답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배터리 갈고 물 보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제 대회에서는 물하고 에너지바를 주머니에 넣는 정도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보급하고 달리기 때문에 실제 대회에서는 5시간 40분에서 5시간 45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몸무게가 58kg이고요. FTP가 약 225와트쯤 되는데요. 3.6에서 3.7 정도인데요. 제가 그 시간을 3개 정도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5시간, 5시간, 그리고 6시간, 그리고 7시간을 만들었는데요. 6시간이 제가 라이딩하는 파워를 갖는 사람이라면 유사할 것 같고요. 저보다 조금 더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4.5에서 4.6 정도 되시는 분들은 5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에서 3.0에 가까운 FTP를 갖고 계신 분들은 7시간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요. 이 예상일 시간일 뿐이고 그 보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큐시트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시간 달린다면 평균 속력은 25가 되고요. 지금 심박이 137이 평균 심박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대회 때에는 긴장해서 그런지 150이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달리는 편인데 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히 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시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왼쪽에는 거리가 나와 있고요. 옆에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15km 지점에 작전 고개가 되겠고요. 42km에는 버리미 기제, 그 다음에 제수리제, 두 번째 보급이 제수제고요. 그 다음에 76km 지점에서는 이화령, 103km가 요무코게, 그 다음에 152km는 피니시, 이렇게 거리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라이딩을 목표로 하는 것은 6시간인데요. 6시간이 이렇게 거리와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고 예를 들어서 42km 지점이다. 버리기미 기지에 정상에 도착했는데 1시간 52분이 목표인데 내가 만약에 1시간 40분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들어왔구나. 오늘 컨디션 좋구나. 열심히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시간 55분에 들어왔다. 내가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열심히 달려서 시간 내에 들어가 보자.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달리는 것과 목표한 것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면서 비교해서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큐시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큐시트를 만들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페이스로 유지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엔 좀 빠르고요. 나중에 갈수록 페이스가 느린데 이런 큐시트를 만들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파워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큐시트를 만들어서 자기 감소하는 그런 페이스를 조금 더 다독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저는 6시간이 제가 탈 것 같다. 그러면 큐시트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6시간 말고도 5시간 30분짜리 큐시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프레임에 붙이고 초반에 출발할 때 5시간 30분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했던 것보다 30분을 단축하는 거를 가지고 라이딩을 시작을 하고 한 그 3분의 1 정도 가보면 몸이 컨디션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그걸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목표를 약간 높게 잡은 큐시트 하나 하고 자기 몸에 딱 맞춘 큐시트 2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큐시트를 보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은 초반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서
다리가 쥐가 나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벙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벙커로 와가지고 남은 두세 시간을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서 힘들게 라이딩하는 것보다 일정한 페이스로 쭉 유지하면서 주변 경관도 보고 이것저것 다른 분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시간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FTP가 2.8에서 3.0 전후이고요. 이 FTP는 상대적이라서 이것보다 뭐 더 적은 사람이 더 잘 달릴 수도 있고요. 이보다 높은 사람이 쥐가 나서 더 늦은 시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차이인데요. 제가 지금 3.78 정도인데요. 저보다 FTP가 조금 높은 4.6이나 4.7인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 해보면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1시간당 10분씩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달린다 그러면 그분보다 제가 50분 더 늦게 들어옵니다. 대회 때 보면 기록이요. 그리고 FTP가 3.0이나 뭐 2.9 정도이신 분하고 저하고 달려보면 그분은 역시 저보다 1시간당 10분씩 느리게 달립니다. 느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회 기록을 보면 제가 5시간 걸렸다. 그분은 6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요. 보급 시간인데요. 보급을 얼만큼 오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보급 시간을 길게 갖는다고 해서 다리가 회복되거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요. 보급을 길게 갖는 경우는 먹는 거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에너지바를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페이스를 조금 낮춰서 조금씩 에너지바를 드시는 습관을 갖고요. 보급할 때는 물과 전해질 음료를 한 모금씩 마신 다음에 물통에 물을 채우고 에너지바 한두 개를 뒷주머니에 넣고 출발하시게 되면은 보통은 3번 정도를 보급해도 10분 내지 12분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이동하면서 평지가 나오거나 약오르막이 돼서 심박이 1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에너지바를 하나씩 먹으면서 보통 그 30분의 에너지바를 반을 잘라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젤을 드시면은 크게 보급할 때 특별하게 많이 드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급자일수록 보급하는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수록 먹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실 그란폰드라는 거는 보급을 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란폰드 대회에서는 두 가지 스타일로 많이 달리는데요. 무조건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급을 충분히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다를 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달리는 게 진심인 분들은 시간을 잘 측정하면서 보급 시간을 줄여서 다리가 뭐 무리가 돼도 즐거운 일이니까 열심히 달리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것저것 먹는 재미도 있고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달리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달려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